5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 진행합니다. 28번부터 30번까지 4점짜리 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보시면은 총 7개의 좌석이 구비가 되어 있고 A열에 3개, B열에 4개의 좌석이 있네.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일 때 가족권을 보니까 A열에는 서로 다른 두 학년이 앉을 수 있고요.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여 앉는다라고 되어 있어. 나조건을 보니까 B열에는 같은 학년끼리 이웃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네. 자, 우선은 이러한 확률을 구하시오가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분모에 깔리는 것은 7명을 7자리에 앉히는 거니까 7팩토리얼이 되시겠고요. 이제 분자에 올라갈 경우의 수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권을 보니까 A열에 서로 다른 두 학년이 앉을 수 있어. 그러면은 1학년과 2학년이 앉거나 1학년과 3학년이 앉거나 2학년과 3학년이 앉을 수 있는데, 만약에 1학년과 2학년이 앉으면 3학년 3명은 고스란히 B열로 가셔야 돼요. 근데 4자리가 있는데 3학년 3명이 떨어져서 앉을 수 있니? 그럴 수 없죠. 나조건을 보시면은 B열에는 같은 학년끼리 이웃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한데 3학년 3명이 B열에 가게 되면은 이웃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다. 얘 또는 얘겠구나.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A열에 1학년과 3학년이 앉는 경우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학년은 2명이 있고요. 3학년은 3명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뽑아서 A열에 해당하는 3개의 좌석에 앉혀야 돼. 같은 학년끼리 이웃을 해야 돼. 자, 그러면 1학년 2명에 3학년 1명을 데려올 수도 있고요. 1학년 1명에 3학년 2명을 데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얘부터 볼게요. 우선은 1도 썼지만 다른 1학년이야. 복제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1학년 2명, 2명 중에 2명을 가지고 오고요. 데리고 오고요. 3학년 3명 중에 1명을 데리고 와. 이 상태에서 얘네를 배열을 해야 돼. 근데 같은 학년끼리 이웃을 해야 되는 거니까 덩어리로 보게 되면은 하나, 두 개를 배열하는 거지, 그치? 곱하기 2팩이 되시고요. 각각에 대해서 보따리 안에서 1학년 2명이 왔다 갔다 자리를 움직일 수 있어. 2팩 됐죠? 자, 1, 3, 3의 경우에는 3학년이 이웃해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1학년 2명 중에 1명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3학년은 3명 중에 2명이 와야 돼. 이 상태에서 얘랑 얘를 배열하기 때문에 곱하기 2팩이 되고 보따리 안에서 3학년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 역시 2팩이 되겠죠. 됐지? 여기까지가 이제 A열에 앉히는 각각의 경우의 수고요. 연달아서 B열에는 어떻게 앉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볼게. 자, 만약에 1학년 2명과 3학년 1명이 A열에 앉게 되면은 남은 인원은 2학년 2명과 3학년 3명일 거야. 미안해. 맞나? 2학년 2명과 3학년 2명이죠. 따라서 2학년 2명과 3학년 2명을 앉혀야 돼. 자, 그러면 2학년도 이웃하면 안 되고요. 3학년도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이 얘기는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앉거나 3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앉거나 요 경우밖에 없겠죠. 그치? 즉 이러한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있어. 곱하기 2를 하시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요 하나의 경우에 대해서 2학년 학생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치? 3학년 학생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따라서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2팩 곱하기 2팩은 이런 식으로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고 그러한 케이스가 하나, 두 가지 있다는 뜻이야. 됐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2C2는 1이라 계산에 포함 안 시키고요. 3C1은 3이야. 2팩은 2고요. 역시 2팩은 2고요. 그 다음에 역시 2니까 2를 연달아 3번을 곱하겠습니다. 괜찮죠? 32에 3배가 되니까 96이 되겠네?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학년, 3학년, 3학년이 이제 A열에 앉게 되면은 B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학년 1명이 남았고요. 2학년 2명이 남았고요. 3학년 1명이 남았어. 그치? 얘네를 B열에 배치를 해야 돼. 자, 그런데 2학년은 이웃하면 안 돼. 왜? 같은 학년이니까. 자, 그러면은 1학년과 3학년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2학년 끼워 넣으면 되겠죠. 1학년과 3학년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몇 팩이니? 2팩이죠. 각각에 대해서 1학년과 3학년 배치했어. 사이사이에 2학년 2명을 배치해야 돼.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를 뽑아서 배치까지 하게 되면은 3P2가 되겠습니다. 요만큼이 이제 B열에다가 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1명을 넣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계산을 해볼게요. 2C1은 2, 3C2는 3, 2팩은 2, 2팩은 2, 역시 2팩은 2가 되고요.
3P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6, 얘가 36이지 않아? 맞아. 36에다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8을 곱해. 36의 8배는 28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더하시게 되면은 얼마가 되니? 384가 되나요? 384가지가 돼. 얘가 바로 뭐냐면은 A열에 1학년과 3학년이 앉는 경우의 수야. 됐죠? 두 번째, A열에 2학년과 3학년이 앉는 경우의 수도 어차피 지금 1학년 2명이고 1학년 2명이고 3학년 3명인데 이러한 경우의 수가 있고요. 2학년 3학년도 역시 2학년 2명, 3학년 3명이기 때문에 같은 구조를 지니지 않겠니? 이해됐어요? 따라서 얘가 이제 384가지면 얘도 마찬가지로 384가지일 수밖에 없어. 굳이 하지 않아도 구조가 동일할 것이다.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2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케이스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까요? 384의 2배야. 얼마니? 8, 6, 7. 얼마야? 384의 2배. 계산이 안 되네요. 나이가 들어서. 8, 6, 7. 768이네. 따라서 768. 얘를 계산을 해야 돼. 굉장히 계산이 복잡합니다. 자, 우선은 68이 4의 배수여서 이거 4의 배수야. 192가 되고요. 7, 6, 5, 4, 3, 2, 1 중에 4로 나누시게 되면은 7, 6, 5, 4 빠지고 3, 2,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자, 192는 6의 배수거든. 6의 배수면서 우선 6의 배수야. 자, 그래서 192를 6으로 나누시게 되면은 32가 됩니다. 여기 6이 보이니까 이렇게 32가 될 거야. 다시 쓸게. 7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32야. 다시 한번 2로 약분할까? 32는 16이 되고요. 6이 3이 되면서 7, 3의 21의 5배가 105니까 정답은 105분의 16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번에 있니? 답 2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됐죠? 계산이 조금 복잡했어, 그지? 잘 풀었으리라 믿고 저는 2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보시면은 자연수 A, B, C, D, E의 합이 11이고요. A 플러스 B의 합이 짝수, A, B, C, D 중에 짝수가 2개 이상 있을 때 다음을 만족하는 순서상 A, B, C, D, E의 개수를 구하시오.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A 플러스 B가 짝수인데 5개를 더해서 11, 홀수가 됐기 때문에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홀수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2개를 더해서 짝수니까 짝수이거나 홀수가 되지 않겠니? 한번 케이스를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랑 B가 둘 다 짝수인 경우. 자, 그러면 짝수니까 내가 A를 2A 프라임 플러스 2라고 할게요. B는 2B 프라임 플러스 2라고 할게. 뒤에 플러스 2를 붙이는 이유는 A,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써야지만 A 프라임과 B 프라임이 0 이상이 돼서 바로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치? 자, 그러면 C 플러스 D 플러스 E는 홀수가 되는데 C, D, E의 경우의 수는요. 세 수를 더해서 홀수가 되려면은 홀이 되거나 또는 홀짝짝이 되거나 물론 홀짝짝이 된다는 얘기는 짝홀, 짝짝짝홀이 모두 되는 거니까 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3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A, B가 짝짝인데 C, D가 홀인 거야. 바로 써볼게. 지금 A는 2A 프라임 플러스 2, B는 2B 프라임 플러스 2, 근데 C, D, E가 홀수기 때문에 2C 프라임 플러스 1, 2D 프라임 플러스 1, 2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합이 얼마가 되니? 지금 11이 돼요. 맞죠? 1, 2를 더하시게 되면 얼마야? 7이죠. 7을 넘겨. 2배의 A 프라임, B 프라임, 점점점 E 프라임의 합이 4가 된다고요. 양변 2로 약분하시게 되면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E 프라임의 합이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경우의 수는 OH가 되겠지. 이게 몇 가지니? 6C이니까 15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홀짝짝인 경우에는 지금 A랑 B는 짝수니까 2A 프라임 플러스 2, 2B 프라임 플러스 2. 자, 그런데 C, D, E가 홀짝짝이기 때문에 C는 2C 프라임 플러스 1이고요.
D2가 짝수니까 2D 프라임 플러스 1, 그 다음에 2E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안해. 짝수니까 여기 2가 되고요. 여기도 2가 되겠습니다. 얘가 11이야. 됐죠? 2, 2, 1, 2, 2 다 더하시게 되면 9고요. 넘기시면은 11에서 9를 빼니까 2가 되는 거야. 양변 2로 약분하시게 되면은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더하기 E 프라임은 얼마가 되니? 1이 되겠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OH1 다섯 가지가 되는 건데 나는 지금 홀짝짝일 때만 했기 때문에 짝홀 짝짝짝홀 모두 고려하게 되면은 5의 3배가 돼서 15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지? 자, 두 번째 A, B가 홀홀이야. A, B가 홀홀이면은 짝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C, D, E 중에 짝수가 2개 이상 나와야 돼. 자, 그러려면은 C, D, E에서 짝수가 2개 이상이 되려면은 역시 홀짝짝이어야 하지 않을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홀짝짝, 미안. 홀짝짝이 된다는 얘기는 짝홀, 짝짝짝홀 모두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데 잘 보면은 홀짝짝을 이미 했어. 홀짝짝 경우의 수가 얘랑 똑같지 않겠니? 따라서 15가지가 나오실 거고요. 얘는 지금 홀짝짝일 때만 고려한 것이니까 짝홀, 짝짝짝홀 모두 고려하시게 되면은 3배가 되어서 45가지 됐죠. 따라서 45가지와 15가지와 얘 아니고요. 얘예요. 15가지와 15가지를 더하시면은 45에다가 30을 더하시니까 정답은 75가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75.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괜찮았지? 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보시면은 문제 읽어보시면은 총 7개의 깃발이 있고요. 번호가 1번부터 7번까지 적힌 이 원판에다가 이게 꼽는 거예요. 하나씩. 됐죠? 자, 그랬을 때 정삼각형 6개 보이시죠? 각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있는 이 숫자들을 더했을 때 요 3개의 합이 모두 다 이제 얼마를 넘지 않게 12를 넘지 않게 그러니까 12까지만 가능하고 12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렇게 되게끔 깃발을 꼽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12 이하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기준은 요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요 가운데에다가 1을 꼽는 경우, 2를 꼽는 경우, 3을 꼽는 경우 이런 거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1을 꼽는 경우부터 먼저. 자, 1을 꼽게 되면은 가운데 1이 있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이제 숫자를 채울 건데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3개의 숫자가 합이 12를 넘으면 안 돼. 그러니까 12 이하로 들어와야 돼. 그 얘기는 이웃하는 두 숫자의 합이 11 이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1을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숫자가 2, 3, 4, 5, 6, 7인데 이 중에서 합이 11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어떤 경우냐 하면은 5랑 7이 만났을 때 또는 6과 7이 만났을 때 그 외에는 모두 11 안쪽으로 들어와. 다시 얘기해서 5랑 7은 절대 이웃하면 안 되고 그리고 6과 7도 이웃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요 경우의 수를 구하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해결돼. 5랑 7도 이웃하면 안 되고 6과 7도 이웃하면 안 돼. 이거의 여사건을 구하시게 되면 여사건은 5랑 7이 이웃하거나 또는 6과 7이 이웃하는 거야. 부정과 그리고와 연결되면은 여사건이 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6개의 숫자를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6-1 100, 5팩이 되겠죠? 5팩, 120까지 해서 이 경우의 수를 빼보겠습니다. 자, 120까지 해서 우선은 합의 법칙에 의해서 5랑 7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5랑 7을 묶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원탁에 배열하니까 4팩이야. 보따리 안에서 5랑 7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곱하기 2팩이야. 자, 6과 7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일 거야. 4팩 곱하기 2팩이야. 겹치는 건 빼셔야 되죠? 5랑 7도 이웃하고 6과 7도 이웃해. 그 얘기는 7을 가운데 두고 양옆에 5랑 6이 있어서
이렇게 덩어리로 움직이는 거야. 나머지 이제 낱개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3팩이 되겠지? 자, 보따리 안에서 얘네가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7을 가운데 두고 5랑 6만 왔다 갔다 해야 5, 7도 이웃하고 6, 7도 이웃하는 거야. 그래서 보따리 안에서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의 수가. 계산하시게 되면은요, 120에서 4팩의 2배는 48이니까 48 더하기 48 마이너스 3팩의 2배니까 12개가 되겠죠? 이렇게가 얼마니? 84야. 120에서 84를 빼니까 36가지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운데 2인 경우. 가운데가 2면은 남은 숫자는 이제 1, 3, 4, 5, 6, 7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가운데 2가 왔어. 이제 사방팔방 숫자를 이제 집어넣을 건데 하나, 둘, 셋을 합했을 때 12 이하로 들어와야 돼. 따라서 이웃한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돼야 되거든요. 10을 넘어가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야. 10을 넘어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4, 7, 즉 4랑 7이 절대 이웃하면 안 돼. 또 어떤 경우 있니? 5, 6도 절대 이웃하면 안 돼. 5, 7도 절대 이웃하면 안 돼. 6, 7도 절대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말썽을 부리는 건 결과적으로 7이야. 이 네 경우 중에 7이 하나, 둘, 세 개나 들어있거든. 그치? 자, 그러면 내가 먼저 7을 배열했다 쳐봐. 그러면은 7은 5랑도 이웃을 못하고요. 6이랑도 이웃을 못하고요. 4랑도 이웃을 못해. 그러면 내가 양옆에 자리가 있을 때 여기 지금 하나, 둘 있고요. 하나, 둘, 셋이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는 5도 못 오고 6도 못 오고 4도 못 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럼 4, 5, 6은 어디에 배치돼야 돼? 여기에 배치가 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다시. 지금 7은 4랑도 이웃을 못하고 5랑도 이웃을 못하고 6이랑도 이웃을 못해. 따라서 여기는 4랑 5랑 6이 뭐다? 그럼 여기 4, 5, 6이 와야 돼. 자, 그런데 지금 5랑 6이 이웃을 못하니까 4, 5, 6을 배치한다 하더라도 5랑 6은 떨어져 있어야 돼. 따라서 5랑 6이 여기랑 여기 배치가 되고요. 가운데 4가 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는 5랑 6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7을 가운데 박아둔 상태에서 가운데가 아니라 7을 어느 한 자리에 박아둔 상태에서 4는 마주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5랑 6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게 두 가지가 되겠지? 각각에 대해서 남은 숫자 뭐 있니? 1, 3 있잖아. 1, 3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총 4가지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36가지 4가지 구했어. 됐니? 세 번째, 가운데가 3인 경우 볼까? 자, 가운데가 3이면 남은 숫자는 1, 2, 4, 5, 6, 7 이렇게 남았어. 그치? 자, 그러면은 볼게요. 지금 가운데 3이야. 여기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요 세 개의 숫자의 합이 12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웃한 두 수의 합이 9 이하로 들어오셔야 돼요. 9 이하로 들어오려면은 9를 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4, 6, 4, 7, 5, 6, 5, 7, 6, 7. 이 5가지가 모두 합이 9를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 이웃하면 안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3이 있는 상태에서 7을 넣었어. 양옆에 놓을 수 없는 수가 7은 4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6도 안 돼. 즉 여기는 4, 5, 6 중에 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여기 요 자리에 4, 5, 6을 몰아놔야 되는데 4, 5, 6 중에서 4, 6도 붙어 있으면 안 돼. 5, 6도 붙어 있으면 안 돼. 4, 6도 못 붙어 있고 5, 6도 못 붙어 있어. 그러면은 4, 5, 6을 여기에 배치할 수 있겠니? 절대 배치할 수 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물론 4랑 5는 붙을 수 있어. 하지만 4랑 5를 붙여놔도 6이 어딘가 들어갈 텐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경우에 위배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4, 5, 6을 놓을 수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가운데가 3만 와도 불가능한데 4, 5, 6, 7 말할 것
것도 없이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36가지랑 4가지가 끝이야. 답은 4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잘 정리하시고요. 저는 미적분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